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금요일장 파이널샷 시작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글로벌적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재상승, 여기에다가 글로벌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 또 중동에서의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9거래일 만에 800선을 내어주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지금은 800선을 사수하기 위해 굉장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그래도 시장 대비 좀 버텨주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까지도 상승을 하면서 지수 자체는 플러스의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비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는 부진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도 시장을 받쳐주고 있는 건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데 오늘 마켓 에이컷을 통해서는 이 반도체 산업의 확장 시 우리가 또 어떠한 부분까지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대한 확대도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결국에는 반도체와 AI 투자가 확대가 되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게 된다면 필수 가결적으로 함께 증가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전력입니다. 송전망, 배전망 그리고 전력 기기들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전력 관련된 기업들 지금부터 눈여겨봐야 될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반도체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던 게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수출이 55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56%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8월 20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대 수출의 증가세를 또다시 달성해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조업일수를 감안하더라도 일평균 수출 같은 경우에는 39억 달러를 넘어섰고요. 오히려 조업일수가 0.5일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61%더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수출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강한 상승, 그 시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반도체 수출 1일부터 20일까지 26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무려 200%에 가까운 증가세가 확인됐고요. 반도체 수출 역시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의 수출을 반도체가 굳건하게 이끌고 있다는 게 오늘 또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6월에 최고치가 255억 달러였는데요. 2달 만에 또다시 경신해내는 데 성공했다는 것도 놀라운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전체 수출 비중 중에 반도체 비중이 차지하고 있는 게 무려 47% 이상입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시총의 파이 자체가 22%포인트가량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었고요. 특히나 중국 측에서 세 자릿대의 상승률, 그리고 미국에서도 60%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또한 긍정적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반도체를 필두로 한 수출 데이터 호재 속에서 무역 수지는 140억 달러 흑자를 내는 데 성공했고요.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나 긍정적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남에서는요, 또 반도체 팹에 대한 증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도 잘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금 언론사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정부 측의 팹 추가 건설과 관련된 의향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지금 뉴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공식적으로 확정된 투자 계획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2040년까지 광주의 반도체 팹에 2개 이상 을 추가로 건설될 가능성이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한 4기가량을 구축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2기가 추가로 진행이 된다면 6기 이상 플러스 알파까지도 확대될 기대감이 점점 더 확대가 되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단순히 1년 안이면 끝날 것이 아니고 장기화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실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러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조기 준공은 물론이고요. 평택, 청주 팹의 증설까지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서남권까지 추가 팹 건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자체 곳곳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공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게 되고 이게 생산량 증대와 수익성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가 잘 팔리니까 기업들이 팹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라는 산업이 대표적으로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장 주변으로는 송전망, 배전망 그리고 전력 설비들의 구축도 함께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폭증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력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지금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력 수요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12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개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요. 2040년까지 최대 전력의 전망이 당초 제시한 대비 29기가와트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가된 자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뜯어봤더니 수요 증가의 핵심이 반도체가 21기가와트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8기가와트입니다. 예비율을 감안하게 됐을 때 필요한 발전원이 200기가와트가 넘어서고요. 결국에는 당초 예산보다 늘어났던 게 모두 다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의 증설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차 전기분과 비교했을 때 40기가와트 이상의 신규 발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발전 시설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50기가와트로 가정을 했을 때 20기가와트 이상이 확대가 돼야 되는데 반도체 팹이라던가 AI 데이터 센터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런데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부분에 조금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나 저장 장치도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NH투자증권에서는 원전을 도입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노후 석탄의 폐쇄를 연기하거나 원전과 LNG 같은 그러한 시설을 신규로 건설을 해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2번을 선택해서 원전이나 LNG를 설비하게 됐을 때는 대형 원전은 4개 이상의 설치가 필요하고요. LNG 발전 같은 경우에도 200기가와트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이나 LNG 쪽도 이러한 전력 수급의 증가와 함께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원전을 짓거나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당연히 송전망, 배전망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다음 장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듯이 전력망 3법 통과 소식이 오늘 들려오기도 했는데요. 기존에는요, 한국전력 중심으로 송전망을 건설을 할 때 국가가 중심이 돼서 국가 기반 사업으로 건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망 3법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제 민간 기업들도 송전망을 건설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시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입지를 만들고 환경을 평가하고 용지를 확보하고 설계하고 또 주민들과 이야기하는 사업의 모든 과정이 민간 기업이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다만 완전히 민영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건설을 할 때만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거고 건설이 끝나고 나서 운영 같은 경우에는 한전이 담당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건데요. 정부 역시나 이렇게 전력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을 지금 통과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요. 전국에 동시자발적으로 지금 신규 송전망에 대한 건설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전력으로만 건설을 하기에는 힘에 부치니까 민간 참여를 좀 지속을 하면서 구축 속도에 지금 속도감을 더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거고요. 이 발전원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발전원이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반도체 팹까지 가는 그 보내는 길을 좀 만드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송전망, 배전망 관련된 기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투자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브로드컴도 오늘 600억 달러 이상의 조달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지금 외신을 통해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로드컴의 이런 투자 소식을 주목해 볼 만한 게 브로드컴은요, 원래는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자본 경량 모델을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2분기를 보게 되면 그게 확연히 느껴지시는데 설비 투자가 2억 달러고 잉여 현금 흐름이 100억 달러나 갖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AI 용도로 6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부채 조달로 좀 추진을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브로드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구나. AI 산업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 지속되는구나라는 확신을 또다시 주게 만든 이슈이기도 한데요. AI 반도체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0% 넘게 급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고객 자체가 대규모 고객의 약정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게 브로드컴이 자신감 있게 투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 매출과 EPS를 보게 됐을 때 2026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곡선이 그려지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 더해지고 있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자본 경량 모델에서 이제 브로드컴조차 대규모 시설 투자의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속적인 투자에 대한 기대감,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된 대형주들이 시장을 버텨내주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된다면 그 옆쪽에 있는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 실적에 탄탄하게 받쳐주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또다시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전력 관련된 기업들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켓웨이커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시장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세람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반도체 투톱과 코스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장중에 낙폭을 확대해 나가더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형주가 잘 가고는 있지만 중소형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미 재무부가 이 국채 바이백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치솟았는데요. 이에 코스피가 하락세 보이면서 6,70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낙폭을 점점 만회해 나가더니 6,800선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고요. 현재는 6,900선 회복한 채 1.07%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오름세를 주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은 반도체 대형주를 제외하고는 전방위적으로 업종 내에서 오늘 상승하는 종목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코스닥 지수의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은 하락세가 깊은 상황입니다. 2% 내림세 보이면서 거래를 시작했고요. 장중에 낙폭을 점점 키워내갔더니 10시 넘어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4.54% 떨어진 채 802.6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모더나 효과로 제약 바이오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고요. 최근에 반등세를 보였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오늘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다라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매매 동향 짚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폭이 조금은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외국인이 978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이틀째 순매수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은 매수세 보여주면서 2천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형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개인은 차익 실현의 움직임 확인되면서 1조 2천억 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에서도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이틀째 담아내고 있다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물량들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2,740억 원 매도 우위 확인되고 있고요. 기관도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면서 3천억 원 물량들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5,600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가상자산,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시장에서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을 빠르게 처리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명확한 이 기준을 만드는 법안인데요.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어제 비트코인이 또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7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6월 달 이후로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에 여러 호재 소식이 겹치면서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다날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 결제 관련된 사업을 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3.93%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파라텍시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50% 상승했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현재 상한가 터치하고 있고요. 비트플래닛도 11.14%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두 번째는 보험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보험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 장기 금리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은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사의 운용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서는 현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사의 2분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보험금에 대한 이 지급이 부담이 줄어들면서 보험 손익도 늘어나고 있고요. 투자 부문에서도 양호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들의 분위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현대해상이 2.05%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6.11%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보험 손익과 투자 손익에 있어서 성과가 나왔다라는 결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A+S도 1.24%, 삼성생명도 8.3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파인더 함께 해보시죠. 네, 금요일에 파이널샷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민영입니다. 이어서 종목 파인더 통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별 이슈들 짚어보고요. 오늘의 투자 전략도 함께 정리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주주 환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는 확실한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책 규모가 15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연도 그리고 지지난해까지 해도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규모는 10조 원대 수준이었는데요. 이렇게 100조 원 넘는 주주 환원책이 나오게 된다면 한국의 기업 역사상 역대 최대 규모가 됩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주주 환원책이 SK 하이닉스와는 다르게 특별 배당을 대규모로 포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연내 특별 배당 규모가요. 최소 10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바라봤는데요. 이익 성장과 배당의 매력까지 겸비한 진주라고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저평가주라면서 이제는 재평가 국면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단기적으로 30만 원대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각 이슈를 그저께 발표하면서 어제 증시에서 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주주 환원 상한선까지 폐지하기로 했죠. 국내 증권사들은 40조 원 규모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또 낙관적으로 바라봤는데요. 글로벌 IB에서도 또 비슷한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신규 자사주 매입 그리고 환원율 상향을 두고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자신감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보다 적극적인 주주 환원 기조의 전환이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고 했습니다. JP 모건에서도 내년까지 이제는 하이닉스 측에서 최소 180조 원의 추가 주주 환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고요. 이러한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투심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예상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속에 간밤 미국 증시에서 SK 하이닉스 ADR이 4% 이상 상승하면서 나스닥의 하락과는 또 방향성을 좀 달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S7 관련주 안에서 또 상승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SK 하이닉스가 현재 구간 2%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윗거리를 좀 달긴 했지만 그래도 170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힘을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주의 흐름 좀 돋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8%대 강세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차 관련 소식인데요. 현대차의 주가도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호재성 뉴스 그리고 악재성 뉴스가 좀 성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호세 무뉴스 현대차 사장이 현지 시각 20일에 CNBC와의 인터뷰 중에서 이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메타프렌트 아메리카 현대차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 50만 대 수준인데
2028년까지 70만 대에서 80만 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는 2028년까지 미국의 총 260억 달러, 36조 원을 투자하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실현되게 된다면 현대차가 테슬라나 토요타를 제치고 생산 능력 규모에서 미국 내에서 1위로 올라서게 되는 건데요.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분석에 따르면요. 지난 2020년 8.4%에서 지난해 11%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의 경우에는요. 오늘 8시간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협상에도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서 울산과 전주, 아산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전부 멈추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올해 누적 파업 시간이 60시간으로 늘어났고요. 다음 주죠. 24일, 25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예고해 놨기 때문에 이 누적 시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노조 측 그리고 사측, 노사 측에서는 상여금 50%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 추산하고 있는 차질 규모가 꽤 큰데요. 누적 생산 차질은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한다고 봤을 때 5만 5,200대에 달하고 누적 매출 차질액 역시 차량 대당의 판매 단가를 적용했을 때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주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에서 현대차는 그래도 강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아는 약보합권, 오늘은 방향성이 크지는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모두 하락세 그리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2%대 약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억 원 선을 돌파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1억 원 선을 넘긴 것은 지난 6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에서의 유동성 확대 기대감 그리고 가상자산 규제 완화 움직임 등이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금리의 안정을 위해서 국채 조기 상환 규모를 최소 2배 이상 늘린다고 했고요. 이에 따라 장기채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와 약세가 맞물리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 관련해서도 입법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은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의 규제를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움직임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베이스 CEO 등 CEO의 초청 행사를 백악관에서 열었는데 클래리티 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했고요. 중국 등과 금융의 신기술 경쟁에서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9월 15일에 표결 일정을 확정하면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데요. 현재는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슈 맞물리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까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위기 보시면요. 우리기술투자가 21%대 급등세 6천 원 선 돌파를 또 장중에 보여주기도 했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16%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뷰티플래닛 어제 상한가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12% 급등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지트와 다날 같은 관련주도 2에서 4%대 오름세 부착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가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눈에 띄고 있는 종목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박근호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포착주까지 공략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특징주들 함께 열어볼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또 악재가 좀 들려왔는데 회사 임원의 방위 사업 관련 뇌물 공여 수술 혐의 소식에 구속 기소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락하면서 결국에는 뭐 급락 마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뉴스를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앞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최근에 이 LIG DNA와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죠. 이제
4.6억, 그러니까 4억 6천만 원 정도 뇌물을 주고 1조 7천억짜리 수주를 했다. 이게 뭐 사실 뭐 회사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임직원 뭐 개인의 어떤 일탈인지는 뭐 나중에 수사로 밝혀지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보통 기업들마다 좀 라이벌 기업이 있죠. 근데 라이벌 기업이 A와 B라고 가정을 했을 때 A라는 기업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는 뭐 다른 쪽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B라는 기업이 이제 흔히 반사 이익을 본다라는 얘기로 주가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이 LIG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돼서 사실 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떨어지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뭐 7%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이것과는 다른 건이긴 합니다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뭐 LIG DNA, 니네 2년 동안 앞으로 이제 입찰 하지 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니네도 지금 조사받고 있지. 그럼 니네도 2년 동안 입찰하지 마. 그러면은 이쪽과 관련된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년 동안 이제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붕 떠버리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면 하나 이제 LIG 이제 DNA 구미랑 김천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장을 증설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미리 공장을 증설한다면 이게 이제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공장을 증설해 놓고 이제 뭐 계약만 들어오길 바라는 부분들이 있고 계약을 먼저 따놓고 그다음에 증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에서 이 LIG DNA 이제 구미랑 김천 공장 어떤 그 생산 능력 그 캐파를 지금 증설하고 있는 것은 유럽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일이 진행이 된 게 아니냐라는 어떤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한화 오션에서 알 수 있듯이 유럽 쪽은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일단 방산 부분에서 뚫기가 좀 힘들죠. 근데 유럽 쪽에서 이제 독일의 이제 라인메탈이랑 이제 조인트 벤처 MOU를 맺었죠. 독일의 이제 라인메탈은 어떤 기업이냐면 뭐 전 세계적인 뭐 방위 산업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 같은 데서 독일 군들이 타고 나오는 이제 뭐 탱크 아니면 기관총 있잖아요. MG3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원래 만들었던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이제 라인메탈이랑 손을 잡아서 이 하나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쪽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공장 증설이 그거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단기적인 이슈로 인한 노이즈로 인한 하락은 오히려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좋은 가격을 주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자, 차트 잠깐 좀 봐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시장에서 엄밀히 얘기해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다 떨어진다라고 봐도 뭐 어떤 뭐 틀린 부분이 없을 텐데 네. 떨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뭐 왜 떨어지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떨어지는 종목 중에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찾을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그냥 떨어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 좋았는데 오늘 매도 쪽으로 턴 됐죠. 최근에 기관 수급 나쁘지 않은데 역시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슈가 있어서 떨어지는 것은 뭐 나쁘긴 합니다만 오늘 제가 봤을 땐 거래량이 생각보다 너무 안 터지고 있네요.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서 어떤 급락이 나왔을 땐 거래가 막 많이 터지면서 한마디로 매도 클라이막스 나오고 시장에서 이거는 뭐 싸게 받아야 되겠다라는 투자자들도 대기매수 들어오면서 거래가 엄청 터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거래량이 너무 안 터집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아직 바닥을 논하기엔 조금 여지를 좀 남겨놔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DNA 짚어봤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고점 대비 좀 많이 내려와 있어서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악재까지 나오면서 투심이 조금 더 눌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또 종목 파인더 안에서 두 번째 특징주 열어보겠습니다. 네, 아난티 짚어보겠습니다. 남북 경협주로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대북 관광 수혜주인데요. 이번 주 초반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북한의 국무위원장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만남이 실제로 성사될 건지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에 대한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어제 하루 쉬고 좀 오늘 다시금 강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아난티는 남북 경협주 안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앞으로의 흐름 좀 전망해 보면 어떨까요? 네. 남북 경협주, 제가 봤을 때는 윗방향을 상당히 뭐 열어놓을 필요는 있어 보이는데, 하나 이제 확실하게 좀 선을 긋고 가야 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이어졌던 남북 경협주의 주가 상승 랠리, 뭐 5배 오르면 조금 올랐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뭐 10배 오른 기업들이 수두룩하게 나올 정도로 2018년도, 2019년도 남북 경협주의 해였었는데,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지금 수급이 쏠리는 것처럼 남북 경협주로 수급이 쏠려서 다른 종목군들이 다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테마였었죠.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네. 그때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건데 1차에서 싱가포르에서 만났고 2차에서 하노이에 만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평양까지 방문을 했었죠. 가서 뭐 냉면 드시고 또 판문점에서 좀 다시 뭐 만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떤 시차를 두고서 시장의 테마가 꺼질만 하면 다시 좀 숨을 불어넣고 꺼질만 하면 다시 불어넣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테마로서는. 근데 지금은 사실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이제 2018년도 전후한 테마와 좀 많이 어떤 규모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긴 합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봤을 때 만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급락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결국엔 만날 때까지는 이 테마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이 올 가을에 이제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정상회담 추진을 하는데 북한 쪽에서 뭐 부정적인 의견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체제 전환 공식 제안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뭐 아난티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남북 경협주가 또 같은 지금 문제에 직면한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거 아니면 시장에서 아무도 신경을 안 씁니다. 뭐 실적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아무 신경도 안 쓰는데 아난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고가의 어떤 회원권을 자랑하던 곳이긴 합니다만 다들 아시죠? 무슨 기업인지는. 일단 뭐 금강산 쪽에 이제 골프장과 이제 온천 리조트가 있어서 이런 남북 관계의 어떤 관계가 나왔을 때 이제 테마주로 올라가긴 하는데 이 기업이 구조가 상당히 좀 애매있죠. 23년도의 실적이 매출이 뭐 거의 9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23년도에 8,900억 매출이 영업이익이 2,600억 이상 좀 나왔죠. 그 다음 해 24년도에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매출이 뭐 2,800억으로 거의 3분의 1 이상 쪼그라들었습니다. 영업이익이 8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2,600억 나왔는데 올해 8억이 나온 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기업에서 가능한 것이냐. 이게 바로 아난티 특유의 사업의 구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로 새로운 어떤 리조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분양을 할 때는 영업이익과 매출이 확 늘어납니다. 근데 그 분양이 끝난 다음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 쪼그라들죠.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아난티의 좋은 실적을 시장에서 인정을 못 해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자,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일봉인데요. 주봉으로 좀 약간 뭐 그냥 일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서부터 2019년도까지 이어지는 이 남북경협주의 상승 랠리 쪽에서 아난티도 나름대로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어느 정도 올랐냐면 한 8,000원서부터 뭐 한 3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못 오른 편이거든요. 한 5배, 6배 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과거에 이런 흐름을 2018년도의 흐름을 지금 원하는 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아직은 윗방에 충분히 열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 정리를 하면 아난티 주주분들 입장에서 사실 이번 기회에 좀 과거에 높게 물렸던 분들이 좀 탈출을 소위 얘기하는 탈출을 좀 하셨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어떤 그 테마의 파괴력과 지금의 파괴력은 비교를 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이 엄청 작을 수밖에 없다. 요걸 염두에 두시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어떤 회단 어떤 일정이 잡힐 때까지는 저는 뭐 보유 의견으로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난티 실적보다는 테마성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외교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강력해 보이니까요. 테마가 또 어떤 흐름을 탈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난티까지 오늘의 특징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는데 코스닥의 급락세가 두드러지면서 양대 지수 좀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매수 기회로 열어볼 수 있는 종목 오늘의 포착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농심 짚어주셨네요. K푸드 관련해서 라면 관련주 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농심은 어떤 좀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농심이라는 이름을 떼고 이 기업의 실적과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지금의 주가가 타당한가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때 절대 시장에서 이거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인데라고 그 누구다 다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농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순간 주가가 올라가기 상당히 힘든 것은 그동안의 시장에서 사실이긴 했었죠. 자, 이제 농심의 어떤 지금 현재의 시장이 투자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메리트를 말씀드리면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회사든 간에 제품의 가격을 올렸다. 그럼 원재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을 올렸겠죠. 뭐 명목상으로는. 근데 그 원재료를 사는 환율, 수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워낙 강세가 유리하니까 그러면은 가격은 올렸는데 워낙 강세가 되면서 수입을 할 때 굉장히 싼 가격에 수입을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스프레드가 굉장히 좀 벌어지겠죠. 실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까지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세 마리 토끼가 모두 한 방향을 위해서 향해서 뛰는 것과 다름없는 편인데 주가 흐름도 사실 뭐 나쁘진 않았거든요. 최근에 물론 실적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 부분을 차트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심 이제 삼양식품 대비해서 이제 많이 비교가 많이 되긴 합니다만은 최근의 흐름은 시장 대비해서 나쁘다라고 하긴 뭐 힘들겠죠.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이게 뭐 올랐다라고도 보기도 힘든 상황이긴 한데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떨어진 걸 회복해주는 상황이긴 한데 수급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 7월 달서부터 순매수를 전환된 기관 수급 상당히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올해 5월 달서부터 순매수로 전환이 돼서 상당히 좋게 유지가 되고 있고 자, 정리를 하면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죠. 환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죠. 워낙 강세가 되고 있고 8월 달에 제품 가격 올렸고 수급 잘 들어오고 있고 주가 별로 안 올랐고 사실 뭐 경기 방어주라는 성격보다도 사실 워낙 저평가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농심에 대해서 한번 좀 트라이를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가격적인 전략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조정 5일선 위쪽에서 상당히 좀 양호한 조정이죠. 일단 매수가는 현재가 기준 잡도록 하고요. 목표 가격은 53,000원 정도로 잡아보는데 53,000원이면은 작년에 좀 퍼포먼스 나왔을 때 정도 고점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가도 사실 농심은 고평가는 아니죠. 손절 가격은 41만 원. 41만 원 정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3만 원, 손절가 41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착 종목으로 농심 만나봤습니다. 환율 하락에 따른 수혜 기대되고 있고 메이저 수급이 또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53만 원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위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1억 건을 돌파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8시 45분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1억 70만 원대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5% 넘게 상승했고 한때 1억 90만 원 선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급등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채권 시장 유동성 개입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와 비트코인 수요 회복을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현물과 파생상품 시장의 비트코인 수요가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가 이후 처음으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강세장 복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결국 관건은 1억 건대 안착과 실제 매수세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다. 자, 섹터 대 섹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인데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완전 또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코스닥은 오늘 뭐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도 나올 정도로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고 반면에 코스피는 상승부를 켜고는 있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시총 상위주에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종목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하지만 선물을 좀 많이 매수하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장의 분위기 참 파악을 해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또 강하고 어떤 섹터는 또 약한 모습, 기회를 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과 오늘은 또 어떤 섹터가 좋고 오늘 또 파란불 켠 섹터는 뭔지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 상승하는 섹터는 주주환원과 관련된 섹터입니다. 뭐 이번 주에 SK하이닉스의 깜짝 주주환원책이 발표가 됐고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의 또 주주환원책이 나올 것이다.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관련된 종목들, 특히 삼성그룹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생명, 물산 이렇게 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하는 섹터는 어제 모더나발로 깜짝 상승이 나왔던 바이오주가 하루 이틀 만에 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아쉬운 상황. 이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승 섹터, 주주환원과 관련된 섹터 테마를 좀 볼 텐데요. 자, 대표님, 주주환원 관련해서 뭐 SK하이닉스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만족스럽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고 다음 주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100조 원대의 주주환원 발표를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런 대형주들 주주환원과 관련된 삼성그룹주, SK그룹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주주환원 정책은 앞으로도 더 확대될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중심으로 대규모 주주환원을 앞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매수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재상승을 하는 바람에 주가가 좀 약세를 나타냈고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이 주주환원 정책인데 SK하이닉스에서 밝힌 바는 이제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가 방어가 어느 정도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삼성전자도 배당 확대를 포함해서 공격적인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삼성전자에는 좀 더 강한 이제 매수 수급 트리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뭐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그렇고 현재 2분기 그리고 3분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메모리의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메모리의 쇼티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까지 본다면 여기에서 이제 올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 기조가 내년도에 이제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을 경우에 여기에서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더불어 받고 있어서 주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동력으로 이제는 메모리의 업황보다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포커스가 더 맞춰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점에서 오늘의 주가 상승도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경쟁적으로 주주환원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어느 정도의 주주환원책 나올지요. 자, 삼성세터는 일단은 뭐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축이 되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은 문제인데, 코스닥의 문제는 결국에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어제 모더나의 암 관련된 이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와,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암도 정복이 되는 거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또 하루 만에 바로 또 반락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상승한 게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오늘 하락폭이 어제만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바이오주들은 지금 힘이 그냥 단기적으로 끝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오가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 금리에 대한 재상승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상황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의 오늘 약세는 이제 어제 전일 일시적인 급등 영향 이후에 다시 한번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불안감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 자체가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 본다면 네. 올릭스와 알지노믹스가 좀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올랐을 때 상황을 보면 이제 모더나가 mRNA 관련한 쪽으로 이제 항암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으로 mRNA 사업을 하고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주가가 동반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던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또 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더 민감하게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질적으로도 뭐 제형 변형이라던가 바이오 시밀러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테오젠도 오늘 뭐 물론 바이오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큰 폭으로 빠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을 살펴봤을 때 실질적으로 바이오에서도 안정성을 갖춘 종목 위주로, 그리고 대략 2028년에서 2030년 정도까지의 이제 그 마일스톤에 대한 이제 수익 보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는 기업,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는 제조업으로 봐야 될 가능성도 더 높아져 있어서 이쪽 분야로의 이제 어떤 바이오 섹터 수급은 좀 더 몰릴 수 있겠지만, 기존의 기술 수출에 가장 많은 의존을 했던 바이오테크 쪽, 그리고 플랫폼 관련한 쪽에서는 실질적인 연구 성과라던가 기술 이전 관련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한 어제처럼 또 일시적으로 업황이 좋을 때, 아니면 관련한 기업 중에 해외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같이 동반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또 오늘 또 큰 폭으로 내려오는 이런 변동성 자체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뭐 셀트리온처럼 뭐 실질적인 수혜가 일어날 수 있는 기업 위주로 바이오 섹터에 좀 더 이제 좀 투자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섹터 자체의 약세는 아무래도 이제 국채 금리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력이 좀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모더나 암 백신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제는 또 그 국채 금리가 내려갔었잖아요. 급락을 하면서 그게 겹쳐지면서 주가 상승이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는 미국 국채 금리가 또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그것 때문에 또 부담을 받는 상황. 그 안에서도 이제 저희가 좀 옥석을 가리고 실적이 나오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바이오는 좀 선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승 하락 섹터 이 중에서 종목을 하나 좀 체크를 해봐야 할 텐데, 오늘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시 힘을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쪽에서 주주환원책의 수혜를 받을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특이한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우입니다. 우선주가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의 그룹 구조를 보면 현재 주주환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하고 이제 재원도 100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뿐만 아닙니다. 이제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상당히 더 잘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재원 자체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SK 하이닉스하고는 다르게 하이닉스에서는 자사주 매입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을 했을 경우에 같은 계열사, 특히 금융 관련한 삼성생명이나 네.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분율이 높아지게 되면 금산법 관련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해결책으로는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지만 배당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높아졌을 때 현재 뭐 삼성전자라던가 삼성전자 우선주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배당이 나가게 되는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와 괴리율이 대략 3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괴리율이 났을 때 배당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면 주식 금액에 대비해서 시가 배당률은 좀 더 월등하게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 상승 폭이 오늘은 삼성전자에 비해서도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결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투자를 할 때 어떤 기업의 정책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주식을 샀다기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본주의 주가 상승폭이 워낙 크게 나오다 보니까 괴리율이 예전보다도 훨씬 더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괴리율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삼성전자 우선주의 주가 상승폭이 좀 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상승 특징주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은 힘을 더 받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배당을 더 많이 주는 게 우선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어쨌든 상반기부터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계속 팔면서 지분율을 줄여갔는데 삼성전자 우선주를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우선주는 안 팔고 있습니다. 계속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터 대 섹터 함께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섹터 대 섹터는 또 어떤 걸까요? 일단은 상승 섹터는 전자결제, 핀테크 관련된 이 섹터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에 방산 섹터는 오늘 또 크게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상승하는 섹터, 전자결제, 핀테크. 아무래도 이거는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오늘 상승불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클래리티 법안, 코인 관련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라라는 효과가 코인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코인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방향성을 바꾸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코인 시장이 어제 그리고 오늘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네네. 있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나 국채금리 관련한 불안정성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현 시점에서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수요가 많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채권을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이제 부채 규모도 늘어나고 있어서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괴리율로 인해서 가장 먼저 정책적으로 이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달러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할 가능성도 미국에서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비트코인의 보유량 자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한 한 2거래일 동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동안 좀 잠잠했었던 네. 전자결제나 핀테크 관련한 종목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원화 기반으로도 좀 더 정책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일 바이오 섹터하고 비슷하게 실질적으로 연관도를 놓고 보자면 뭐 그다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빠르게 추진한다라고 하면 영향을 받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일시적인 모멘텀 그리고 이슈로 인한 상승이기 때문에 조금 상승 흐름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승 섹터로 꼽았지만 이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인 시장이 약간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작년에 트럼프 당선된 초기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게 좀 사그라들고 잠잠하고 이란 전쟁 때문에 관심이 꺼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스테이블 코인 아니면 또 클래리티 법안 통과될 수 있을지 이런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단기적인 테마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방산주인데요. 방산주들도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작년이나 올해 초만큼 또 이란 전쟁의 힘을 받았을 때만큼 방산주들이 잘 움직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네, 오늘 방산 섹터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좀 더 큰 폭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네네. 있다는 점에서 보면 심리적인 영향 그리고 수급 주체 측면에서도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K방산에 대한 수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실적 수주 잔고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선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주 잔고와 생산 속도를 보면 매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가장 크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측면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의 대화 가능성 그리고 화해 무드로 이제 넘어가는 측면에서 네. 그러니까 경협주와 반대되는 상반되게 롱숏 전략을 쓴다면 이제 방산주는 숏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경협주는 롱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나올 수 있는 그 트리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방산주는 좀 그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방산에도 있겠지만 수주 잔고도 그렇고 미국 진출이나 중동 진출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주가도 최근 들어서 한 7월, 8월 정도의 조정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됐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에서 하락 음봉이 장대 음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심리적으로 좀 더 고가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평가할 수 있을 만한 무슨 이슈가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 이슈라고 한다면 경협주와 방산주의 롱숏 전략으로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어서 여기에서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방산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좀 볼 수 있어서 당분간 방산주에 대해서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도 현재 시점에서는 트러블 그리고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전면전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있는 상황입니다. 불안감만 이어지고 있고 서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공격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산주가 당분간의 기간 조정과 소폭의 가격 조정은 현 시점부터 해서 이제 남북 화해 모드가 좀 더 강화되는 시점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조금은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산주를 다각도에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이미 이란에 대해서는 이제 이런 공격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압박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남북 경협주와 롱숏 전략이 상반될 수 있다는 건 저희가 한번 잘 체크하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방산주가 최근에 안 좋고 오늘도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최근에 또 수주 이야기가 나왔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미국 쪽의 미국 육군 수주를 땄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 K9 차륜형 자주포 같은 경우에 미국 육군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네. 미국이 실제 방산
시장에 진출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중장기 성장 모멘텀 그리고 미국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가 쌓이게 되면 여기에서 차륜형 그 자주포가 오히려 궤도형 자주포보다 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만 보면 이제 방산 섹터 자체가 움직이는 걸 제외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본다면 K9 자주포 그리고 차륜형 자주포가 새로운 수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호재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좋은 소식은 있었지만 방산주 분위기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아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장기적인 모멘텀, 미국에 수주를 한 레퍼런스를 이제 확보했다는 의미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저희가 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방산주 중에 또 대장주니까요.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섹터 대 섹터 오늘 이렇게 나윤진 대표님과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대표님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공 라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쇠를 깎는 동안 열을 식히고 윤활하기 위한 절삭류가 뿜어져 나옵니다. 정밀 감속기 전문기업 SBB테크의 생산 현장입니다. 현대자동차 모베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도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베드는 바퀴마다 움직임과 방향, 높낮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갖춘 로봇 플랫폼입니다. SBB테크는 조향과 높낮이 조절에 필요한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도 사업자와 유사한 품질 수준의 중국 업체 대비, 일본 업체 대비 좀 가격 경쟁 측면에서 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전략을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현재 소형 유선 감속기와 하모닉 감속기를 동시에 설계부터 제작이 가능한 회사는 저희 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축은 휴머노이드입니다. SBB테크는 로봇 손가락처럼 작은 관절에 적용할 수 있는 초소형 정밀 감속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과 정밀 감속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확대의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지난해 매출액의 32%에 달합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 같고요. 28년 초 정도 양산 들어가는 걸 목표로 저희가 계속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향후에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기업을 대상으로 현지나 그리퍼용 액추에이터 또는 감속기에 대한 시장 공략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BB테크는 소형 모빌리티 로봇과 휴머노이드를 새 성장축으로 키워 신규 수주를 확대하고 내년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양산 레퍼런스를 통해 수출 확대와 적자 탈출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현대차 생산 라인이 10년 만에 전면 멈춰선다. 임금 협상 난항으로 노조가 21일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울산 전주 아산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가동을 중단한다. 전체 조합원 약 3만 9천 명이 참여하며 올해 노조의 누적 파업은 60시간으로 늘었다. 업계는 현대차가 시간당 약 460대를 생산하는 것을 고려할 때 누적 생산 차질이 5만 5천여 대, 매출 차질액은 2조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했다. 핵심 쟁점은 상여금 50%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이다. 노조는 회사의 사내 유보금이 101조 원을 넘는다며 요구안을 수용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임금 협상과 무관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노조는 24일과 25일에도 부분 파업을 예고했다. 새 협상안이 나오지 않으면 25일 추가 파업 여부까지 논의한다. 노사 교착이 길어질수록 생산과 매출 차질 규모도 더 커질 전망이다.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의 엇갈린 모습이 오후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지속적인 움직임 가져가는 반면에 코스닥은 또다시 800포인트를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리서치의 박철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갈린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5%에 가까운 하락세를 오후까지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양대 지수가 엇갈리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지금 장기 금리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성장주들에게는 아무래도 충격으로 다가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장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했을 때 약한 흐름들이 더 가중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이 국채 바이백 효과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작용을 하면서 금리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으로 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성장주들에게는 약간 악재로 좀 다가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할인 부담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켜지다 보니까 오늘 뭐 에코프로라든지 알테오제라든지 워닝 아이피스라든지 최근에 조금 그래도 강하게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 모두 다 급락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하지만 이제 금리의 변동성 자체가 사실 어느 정도 잔파도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극단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는 판단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미 미국 자체가 정책적으로 지금 바이백을 좀 규모를 확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최고치를 다시 또 경신하는 모습까지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 본다면 일단 지금간의 변동성은 오히려 지금까지 매수하지 못했던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 특히나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가 포트에서 지금 손실 구간으로 갔거나 아니면 손실폭이 확대됐다 하더라도 일단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만 유지되고 있는 종목들이라면 지금은 팔 때 매도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매수로 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흔들리는 장세 자체를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오늘 반도체 기업들 소부장단의 움직임이 부진한데 반도체 수출에 대한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8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반도체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가 쳐다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코스피 같은 경우가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너무나도 뭐 지금 악재로 볼 만한 건 거의 없고요. 일단 호재가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고 이벤트성으로도 지금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 섹터 전체로 봤을 때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수출이 또 이제 8월달 들어와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8월 20일까지 수출 지표를 확인해 봤더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260억 3천만 달러를 기록했거든요, 수출액이.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거의 200% 가까이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이번에 이제 전체 수출의 한 47% 이상을 달성하면서 역시나 반도체가 이익을 견인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 호조가 어떻게 보면은 이익 증가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강한 이익을 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AI 데이터 투자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면서부터 일단 D램이라든지 HBM, 뭐 서버용 D램 이런 것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보니까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도 더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사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낮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분기 실적, 직전 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를 돌파하면서 전 세계 영업이익 1위를 달성했고 내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027년도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 글로벌 1위를 달성하는 것은 무난하게 달성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그러한 이런 엄청난 이익 성장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 시총이 지금 한 20% 초반대까지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5분의 1 수준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익은 훨씬 더 뛰어나다는 장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도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해도 저평가 매력은 남아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번 직전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투톱과 더불어서 소부장 쪽에도 온기가 확산되는 것들을 확인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역시나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에게도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반도체 뭐 역시나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은 섹터이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는 꼭 담아놔야 되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반도체 투톱 오늘 시장을 버텨내게 만들어주는 그 두 기업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 SK하이닉스가 40조의 주주 환원 정책을 꺼내 놓으면서 삼성전자 150조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뭐 언제나 저는 지금 사실 고점 돌파하기 네. 직전이어도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주가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 와중에 이익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같은 시기, 지금 주가가 사실 지난 5월 달 주가 수준이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같은 주가 수준이지만 저평가 매력은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익이 더 성장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워낙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하이닉스가 주전환 정책이 이번에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주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3%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이번 달 내에 이제 이사회를 통해서 주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걸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150조까지도 주전환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시장에서는 200조까지도 바라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200조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50% 정도를 이제 환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잉여 현금 흐름에는 사실상 R&D 비용이라든지 시설 투자 비용까지도 확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200조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다만 뭐 150조만 되더라도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나 이제 배당 매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기본 배당이라든지 특별 배당을 좀 많이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담아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배당을 아무래도 이 SK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많이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뭐 이익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는 지금 자사주 매입이라 소각을 SK하이닉스처럼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삼성화재와 삼성생명이라는 금융업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삼성전자 지분을 갖고 있죠. 근데 만약에 자사주 소각을 해서 만약에 주가 수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들이 그 정해진 한도 주식 비율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소각보다는 오히려 배당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또 이제 주주 환원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주가는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외국인들 수급도 다시 한번 또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뭐 이벤트도 있는 상황이고 실적 좋고요. 그다음에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다음 주까지 이어질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몇 거래일 전에 3거래일 전에 뚫지 못했던 60일선 구간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까지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도 가능한 거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좀 언급을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가 40조 규모의 주주 환원 정책을 꺼내들면서 그동안 억눌렸던 주가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주주 환원 정책 말고도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투자 포인트라던가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주 환원 정책을 빼놓을 수는 사실 없죠. 네. 일단은 이게 수급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40조 원을 이제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쓴다라는 게 지금 3개월 만에 그걸 다 한다라는 거거든요. 소각은 물론 그 이유지만 매입, 즉 40조 원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수급이 굉장히 우호적일 수 있고 이 수급 때문에 이벤트성으로 들어오는 자금들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급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 쪽에 더 매수세가 또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가장 또 매력적인 부분은 HBM 경쟁력이죠. 물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이 이제 시장 점유율을 좀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HBM 쪽에서는 가장 강력한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유지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와 워낙 또 오랫동안 거래를 해왔고 HBM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순수 또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메모리가 계속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가격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이 레버리지 효과가 크게 평가될 수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HBM 쪽에 어떤 투자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 이제 상장 이후에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의 ADR을 통해서 상장을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도 SK하이닉스 본주가 워낙 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본주와 ADR의 이 갭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DR 상장 이후에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 상황이고 이를 통해서 차익 매매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본주와 ADR의 괴리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본주가 더 제 개인적으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ADR도 뭐 매력적이긴 하지만 어차피 같은 방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둘 다 좋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평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나 매수 관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3거래일 전에 삼성전자와 마찬가지인데 뚫지 못했던 고점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일단 200만 원 정도 선 61선까지는 룸이 열려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도 부담이 좀 없는 선이다라는 점 참고하신다면 지금도 단기 투자건 중장기 투자건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가격적으로 본주 자체 매력도가 상당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모멘텀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차갑게 쉬고 있는 모습인데 또 반면에 가상화폐 시장은 또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돌파했고 규제 완화법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또 주가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국내에 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실제로 좀 바라봐야 되는 저희 네. 테마성 움직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잘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테마주를 잘 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러세요? 실적 안 나오는 종목도 잘 안 보는 편인데 네.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 일단은 장기 국채를 다시 한번 회수를 하겠다. 그것도 규모를 확대하겠다라고 했던 바이백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던 부분들, 그로 인해서 가상화폐 가치가 더 부각됐던 부분들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급등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도 다시 한번 규제 완화를 이제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강하게 이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쇼커버링까지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일단 가상자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성 테마가 아니라 중장기로도 베팅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다난이라든지 쿠폰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일단 가상화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력 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기업들도 보는 게 좋겠지만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융주들을 보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 즉 가상화폐를 결국은 거래소에서 하게 되는 건데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거래량이 늘게 되면 수익이 더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금융주를 보시는 게 좋고 사실 금융주는 언제든지 안전한 투자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는 하나금융지주를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금융지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4.5% 정도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하나은행이 두나무 지분을 한 6.5%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거래소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가상화폐와 관련주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은행, 금융이라는 이제 기존 사업의 이익이 워낙 또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고금리 환경에서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저점에서 반등 나오는 거에서는 충분히 이 테마가 아니더라도 가상화폐 테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13만 5천 원 정도가 전고점 저항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한번 신규 매수를 고려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가상화폐 관련해서 가상자산 노출도가 가장 높은 걸 보면 하나투자증권이죠. 두나무 지분이 기존 5%대에서 9% 후반까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분율로 본다면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증권사 같은 경우 최근에 거래 대금도 올라가면서 일단 실적까지도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나투자증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증권과 삼성 SDIS가 함께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주로 묶여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 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고베타 종목입니다. 조금 약간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테마성으로 이제 올라갔을 때는 조금 수익을 좀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국내 연동돼서 움직이는 기업들, 가상화폐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정규장이 한 2분 정도 동시효과를 빼면은 남은 상황인데 다음 주에 뭐 엔비디아 실적도 있고요. 또 반도체를 저희가 기대해 봐야 할지 어떤 섹터를 좀 바라봐야 될까요? 반도체만 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국엔 반도체. 네, 결국은 지금 뭐 반도체가 끌고 가는 시장인 건 맞고 이익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게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언제나 지금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라는 게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실질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음 주 26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마다 항상 주가는 상당히 우호적인 흐름들을 보여줬던 게 바로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홀딩 또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성이라도 일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정도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그리고 일단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도 다음 주에 나온다고 아까 언급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이사회가 아주 강한 또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반도체 투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 접근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판단이고요. 오늘 반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으로 쏠림이 좀 심하다 보니까 AI 밸류체인에 속해 있었던 기판주라든지 뭐 MLCC 관련된 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다수 오늘 낙폭을 크게 보이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메모리 쪽과 마찬가지로 기판이라든지 이런 적층 세라믹 콘덴서 같은 경우는 공급자가 지금 굉장히 우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공급이 지금 제한적인 상황인데 수요는 메모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인상과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메모리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마다 항상 기회를 줬던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 지금 빠진 정도가 가장 큰 기판은 심텍인데 심텍 같은 경우가 지금 물론 변동성이 완화되고 매수를 좀 고려해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 21선에서 반등을 노려주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오시는 거 보시면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소캠 쪽향 이제 기판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고가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판과 그다음에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함께하고 있는 회사인데 두 사업 모두 다 호조를 보이고 있고 카메라 모듈까지도 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기는 항상 대장주로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낙폭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중저가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21선에서 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권이라면 한번 200만 원 정도 선까지 한번 목표가 한번 설정해 보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 접근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시장을 다음 주까지도 이끌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AI 인프라 관련돼서 기판 관련된 기업들까지 확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트코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다시 1억 원을 돌파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21일 오전 8시 45분 업비트 기준 비트코인은 1억 70만 원대에서 거래되며 전일 대비 5% 넘게 상승했고 한때 1억 90만 원 선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뉴욕 증시가 흔들리고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급등했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상승세를 이어갔다. 시장에서는 미국의 채권 시장 유동성 개입에 따른 유동성 확대 기대와 비트코인 수요 회복을 주요 배경으로 보고 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크립토퀀트는 현물과 파생 상품 시장의 비트코인 수요가 지난해 10월 사상 최고가 이후 처음으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강세장 복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 결국 관건은 1억 원대 안착과 실제 매수세가 얼마나 오래 이어지느냐다. 네, 금요일 정규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라스트 찬스로 이어갈 거고요.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전자닉스가 국간을 여니까 코스피 지수가 움직이고 있고요. 또 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 좀 불안하게 보이는데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시장 자체가 이제 눈치 보기 장세로 접어든 것 같아요. 이렇다 하게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락에 좀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미증시가 계속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까지 전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뭐 글로벌 증시를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제 이제 미국의 재무부 이 베센트 장관의 이제 바이백 관련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미국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죠. 네. 결국에 이제 근본적인 원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게 필요한데 바이백으로만 하는 부분은 조금 일정 부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원인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근본적으로 해소를 해야 시장 자체가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1월 이제 중간 선거가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미국이 이란 전쟁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좀 풀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좀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답보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엔 시간은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에선 계속 부담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수 상승보다 종목별 흐름이 원체 좀 빨라지고 있는 모습도 좀 긍정적인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어떻게 보면 대처를 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뭐 남북 경협 뭐 이런 쪽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인에 이제 클래티법 관련된 미국에서의 재정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여러 뭐 경매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배경도 오늘 좀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오늘 시장이 별로 안 좋은 흐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봤을 때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 역시나 이제 전자닉스에 대한 흐름이 원체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가 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각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조를 이제 60일 동안 약 6,400억 정도 매일 매수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당연히 또 올라갈 때마다 매일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코스피 시장은 안정적으로 지수를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방어적인 역할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강했었던 것도 결국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2분기까지의 실적을 보면 약 100조 정도 수익을 벌었고 거기에 이제 40조의 소각을 한다라고 이제 비율적인 측면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과연 얼마만큼 소각이라든지 배당을 하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나 뭐 100조 이상을 이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SK하이닉스가 주식을 속아가는 쪽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주식 배당에 대한 부분으로 어떻게 초점을 맞추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조에서 200조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배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까지도 매수를 할 수 있는 흐름으로 좀 시장에 대한 색깔이 바뀔 가능성도 높아서 결국에는 이 두 종목이 지수를 방어해주면서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에 대한 중심의 흐름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상승은 이런 이제 전자닉스가 어느 정도 양호하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 결국엔 이제 A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피지컬 AI라든지 전력 인프라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다양한 그런 AI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자닉스가 굳건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면 그런 종목들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락을 좀 제한적인 흐름으로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장을 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발표가 이르면 오늘 있을 것이다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오늘 이사회 회의가 4시쯤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대치를 충족시킬 만한 발표가 있을지 잘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현재 그래도 1%까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80포인트 상승, 6,93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4.5% 오늘 급락세 결국엔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800선 초반에 걸터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1%대 역시나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오늘 기관의 수급이 주요했고요. 2천억 가까이 순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1조 2천억 원대 순매도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만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오늘 지수 하방을 좀 잡아주는 분위기 6천억 원대 순매수세 확인됩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금요일장 우리 시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이 버텨내줬던 하루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경색된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장 막판까지 힘을 내주면서 삼성전자 3%, 하이닉스는 2%가량의 견조한 상승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출렁거리는 가운데서도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반도체 투톱이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특히나 삼성생명도 10%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여기다가 삼성화재 역시나 6%가량의 오름세를 그려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SK 역시 오늘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3%가 넘는 상승세를 그려내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물산도 5%가량 오름세를 시현하면서 오늘 삼성 관련된 그룹주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고스란히 받아내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오늘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7%가량 빠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2차 락업에 대한 우려감이 우리 기업들까지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LR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하락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번에 뇌물 혐의, 수수 혐의가 조금 부각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억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기, 기판 관련된 기업들 오늘 전반적으로 빠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인적 분할과 관련된 이슈가 엮이면서 30분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조정을 크게 받으면서 낙폭을 막판까지 유지한 채 마무리가 됐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오늘 방어주 역할을 했던 게 통신 관련된 기업들과 은행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선방을 해줬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은 낙폭이 굉장히 컸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마감이 됐을 때도 전체적인 종목의 분위기는 파랗게 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기 금리의 재상승과 중동에 대한 악재가 고스란히 코스닥으로 반영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꺾였습니다. 전일 알테오잔과 같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mRNA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었는데 오늘 그런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보르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11%가량의 약세,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도 7%가량의 하락세를 그렸고요. 반도체 대형주들은 오늘 잘 갔지만 소부장단에서는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원익 IPS가 5%, 주성 엔지니어링도 4%가량의 하락세가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장비주로는 좀 들어갔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오늘 실리콘투가 3%가 넘는 상승세를 그려냈는데요.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수출 데이터가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견조한 상승세를 그려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종목별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마감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민영 앵커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지수 마감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는 결국 엇갈린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0.8% 상승에 그쳤고요. 60포인트 전거래일 대비 올랐습니다. 6,912포인트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급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 내내 급락세였는데요. 4%대 하락 그리면서 전거래일 대비 39포인트 내렸습니다. 801포인트에서 마감 짓습니다. 코스피 200도 1%대 강세 흐름 연출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출발은 하락세였는데요. 장중에 그래도 빠르게 튀어오르려는 움직임 속에 상승력도 더 확대하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6,700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으나 장중에 6,954포인트까지 보여주기도 했고요. 오늘 그래도 6,900선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6,900선 초반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의 흐름도 보시면요. 하락 출발한 이후로 장중에 낙폭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820선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 장중에 오히려 8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800선에 턱걸이한 채 801포인트 지켜냈습니다. 이어서 오늘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이 1조 1,000억 원대 순매도세 기록했고요. 외국인 1,700억 원대 순매도로 전환되면서 결국에는 팔자세로 기록이 됐습니다. 기관의 경우 소폭의 순매수 2,400억 원대 순매수세 확인됩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매매 동향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이 2,800억 원대, 기관 3,400억 원대 매도 우위로 집계되고 있고요. 물량을 개인이 소화하면서 6,235억 원대 순매수세 매수 우위 확인됩니다. 이어서 오늘 외국인이 선택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삼성생명까지 S7 종목들 위주로 외국인이 담아갔는데요. 삼성생명 이르면 이제 삼성전자 쪽에 오늘의 이르면 주주환원책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150조 원에서 200조까지 기대감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발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LG 현대중공업도 외국인의 순매수 리스트에 올라왔는데요. 미국 조선소를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오션에 이어서 미국의 생산 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그 여부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파마 리서치 연일 이름 올리고 있고요. 파두와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VM까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올라왔습니다. 네, 파마 리서치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는 하락 마감했지만요. 외국인이 오늘로 9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주가 하단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의 경우에는 연어 주사로 잘 알려져 있는 스킨부스터 리쥬란의 유럽 판매 확대가 기록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화장품 미국 수출도 데이터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증권가에서 이익 추정치 상향,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 승강제가 도입되면 프리미엄 종목군에 이 파마 리서치가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오늘 장 초반에 41만 5,500원까지 고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종가는 3%대 조정 40만 500원에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쪽으로 수급 많이 쏠려갔고요. SK텔레콤, 네이버와 같은 AI 데이터 센터 운영 관련 기업들 계속해서 수급 받아가고 있습니다. GS와 신한지주까지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K뷰티 관련 기업들, 화장품 유통사인 실리콘투 주목받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인 CVC로부터 3천억 원대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이번 주 내내 주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화장품 용기 제조하는 회사이죠. 펌텍코리아도 기관의 순매수 리스트에 요즘 계속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마키나락스와 같은 피지컬 AI 관련주, 그리고 TFE와 펄어비스까지 오늘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 네, SK텔레콤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 모멘텀으로 또 연일 주목받는 흐름이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하면서 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신설 법인인 SK하이퍼를 통해서 전력 용량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라는 계획 밝히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장 안에서 13만 800원까지 보여줬고요. 종가도 5.8% 강세 가져갔습니다. 10만 2,200원에 종가 체결했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이 쏠린 종목들 살펴보셨고요. 오늘 시장 정리하면서 기억해야 할 포인트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살펴보시죠. 파이널 포인트 3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포인트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은 견조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소부장단에서의 움직임은 부진했습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반도체 기업들을 향해서 나타났다는 게 특징적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속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40조 원 주주 환원 정책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100조 이상의 환원 정책을 꺼내들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오늘 두 기업으로 소급이 강하게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반도체 수출이 260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0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있다는 게 또 살펴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 개별주들의 차별화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중소형 기업들이 날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개별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오늘 오전부터 전해졌었죠. 울산과 전주 그리고 아산 전 생산 라인이 16시간 동안 가동이 중단된다고 하고요. 새벽조에 이어서 오후 3시 오후조까지도 지금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적 생산 차질은 5만 5천 대가량으로 지금 추산되고 있고요. 매출도 2조가 넘게 손실을 입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대차 그룹 자체 오늘 주가에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는 있진 않습니다만 이게 또 장기적으로 갈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여금 50% 인상, 정년 연장과 해고자 복직과 같이 여러 가지의 이견이 지금 노사관계에서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파업을 끝으로 지금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을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에도 큰 이슈가 있었죠. 카카오가 카카오 AI와 X로 인적 분할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3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사태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카카오 AI 같은 경우에는 광고와 AI, 커머스 부분을 영위하고요. 카카오 X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신사업 투자를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나 카카오 X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회사 측에서는 선을 그은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두 회사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날 분할을 하고 재상장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범수 창업자가 대주주 역할을 지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마감까지 7% 넘게 빠지면서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이런 악재를 딛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요, 반도체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에 시장의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었던 한 주였습니다. 다음 주는 어떠한 이슈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8월 21일 금요일장 정규장 거래 종료가 됐습니다.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도 정리하면서 다음 주 시장 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이제 절기상 처서라고 해요. 더위가 그치는 시기라고 하는데 시장 분위기도 좀 반전을 이루려면 어떤 포인트 좀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미증시가 이제 뭐 4일 동안 중에 3일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오늘 저녁에도 역시 하락이 좀 지속이 되는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오면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우리 시장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잘 버텼고요. 그런 점이 미국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좀 진정이 되면서 기술적 반등이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뭐 크게 이제 굵직한 이슈 두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26일 날 현대 인베스터 데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이슈거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역시나 피지컬 AI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고 있고 네. 여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IPO 상장을 과연 이제 내년에 진짜 할 것인가를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에 대한 그 로봇 양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장에 배치를 할지에 대한 여부도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다음 주 26일 날 펼쳐지는 인베스터 데이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27일 날 공개가 되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여부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쪽에서 순환 출자에서 금융 출자로 출자가 전환이 됐다라는 점도 리스크를 조금 완화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장기 공급 계약, LTA에 대한 공급 계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HBM3에서 HBM4로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로드맵이 결정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 구군별로 피지컬 AI나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급이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인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수급이 좀 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역시나 수급이 부진한 가운데서 역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제외하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동반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을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제 전자닉스가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원달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그런 배경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뭐 테마섹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수급에 대한 흐름이 전환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결론을 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현대차 정말 아픈 손가락처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다음 주에 이벤트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엔비디아의 실적도 나옵니다. 수급이 또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돌아설지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을 알려주셔야겠네요. 어떤 종목 함께 살펴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양호했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실리콘2를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호한 실적에 대한 흐름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연결로 봤을 때도 매출액 52%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나 전년 동기에 봤을 때 59% 증가하면서 830억을 기록을 했다는 점은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뭐 화장품 유통 채널 관련된 부분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이너웨어 시장도 진출을 했다라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감탄브라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스타일 코리안닷컴에서 론칭을 했고요.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20개국 이상이 론칭을 해서 단기적으로 빠른 좀 판매량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은 의미 있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모펀드인 CVC 캐피탈에 3천억 투자를 받은 것도 결국에는 앞으로에 대한 성과가
조금 가시적으로 좀 더 빨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투자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뭐 47,500원 정도의 종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47,000원까지 분할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한 56,000원 정도 선인데 그 조금 밑에 선인 52,0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2,900원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 이제 이번 주 초에 CVC 3천억 투자 유치 소식에 해외사 확대 기대감 또 강하게 받아가면서 이번 주 내리 상승했습니다. 기관의 수급도 계속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도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목표가 52,000원까지, 손절가 42,900원 함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시작 한마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제 8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게 됩니다. 어떤 메시지 가져갈까요? 시장이 생각보다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종목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는 여전히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AI의 밸류 체인에 있는 쪽에 있는 종목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오늘 뭐 코스닥 시장에서 포함이 됐다라고 해서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해도 이 관련된 중심축에 있는 두 종목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 역시 그 관련된 종목에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종목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의 흐름에 좀 집중해 보시면서 AI 밸류 체인에 어떤 수혜가 퍼지는지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과는 오늘 10가지 이야기 나눌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2시 더 유용한 투자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감은 언제나 파이널 샷.